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적인 활동도 좋아하지만 동적인 활동을 더 좋아하고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곳저곳 다니는 것을 선호합니다. 거기에 운이 좋게 기회가 계속 닿아서 20살 이후로는 틈틈 여행을 많이 다녀올 수 있었어요.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꽤 여러 곳을 다녀왔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의 이미지는 애니메이션이나 밴드 음악, 게임에서 본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약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닿을 때 여행지를 일본으로 정했어요. 이번 여행이 약간 특별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금토일로 다녀오는 해외여행이라는 점이에요. 지금 하는 일을 시작한 지 햇수로 8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금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오는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때가 맞지 않아서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 하려다 불발이 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틈이 생겼고 이 기회를 보내면 다음 기회까지는 또 오래 기다려야 할 듯해서 질렀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일을 하고 반차를 낸 후 공항으로 와서 저녁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로 가서 시간을 보내다 일요일 오후 비행기로 귀국하는 2박 3일의 일정이에요. 저의 시선과 느낌을 남겨두기 위해 영상을 만든 것도 있지만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현지의 느낌을 알려드리거나 다녀온 분들의 추억 회상용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반차를 쓰고 공항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릴 때는 여행 가기 며칠 전부터 설레었는데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휴가 전후가 더 바쁘더라고요. 휴가 전에 미리 일을 몰아서 해둬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오기 전까지 여행을 한다는 것이 사실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짐도 며칠 전부터 캐리어 펴두고 옷 하나, 물건 하나 던져두고 지갑이랑 폰만 있으면 댕겨 라는 마인드로 쌌고요. 공항에 도착해서야 이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수속이 빨리 이루어져서 공항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어요. 여행, 만남, 출장 등 각각의 사정을 가지고 각각의 다른 장소로 떠나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항의 모습은 늘 신선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앞만 보고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직장, 동네와 같은 내 삶의 경계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려는 경향이나 고집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행을 가서 여러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른 시야로 세상을 보는 순간이 생겨요. 그럼, 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혹은,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여행을 좋아하고 떠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천공항에서 후쿠오카까지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걸렸어요. 이륙하고 조금 있다가 보니 바로 착륙이더라고요. 고려거란 전쟁을 패드에 담아서 보다 보니 착륙 방송이 나왔습니다. 선반 위에 패드를 올려두고 봤는데 제가 복도 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각선 뒤 할아버지께서 패드를 보시길래 잘 보이게 안으로 앉아서 나름 같이 관람하며 갔습니다. 도착하고 나서는 셔틀버스와 지하철로 숙소까지 갔어요. 숙소는 텐진역 앞에 잡아뒀는데 한국어, 영어, 약간의 한자와 구글맵 조합으로 어찌어찌 잘 도착했어요. 국제선에서 국내선 공항으로 가는 셔틀은 무료, 국내선에서 지하철은 표를 끊고 이동했어요. 중간에 표 한 장을 잃어버렸는데 발권을 하는 영상을 찍어둔 걸 검표원에게 보여주니 지나가라며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짐을 풀고 나서는 모츠나베를 먹으러 갔어요. 거리는 약간 정돈된 부산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번 여행 먹고 또 먹었어요. 참 만난 곳이 많더라고요. 암튼 원래 가고자 했던 곳에 대기가 길어서 이곳저곳 가보다가 도착한 식당이에요. 음식은 맛있었는데 한국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선술집이나 일식집에서도 일본 못지않게 일본 음식을 하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음식인데 어디 가나 음식이 입에 잘 맞더라고요.
후쿠오카는 해외여행을 시작해 보려는 분들이 처음 가보기에 좋은 곳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차, 3차 조금씩 맥주와 곁들이면서 이것저것 먹었어요. 일본은 생맥주, 나마비루가 유명한 곳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제가 막이 비기는 한데 맥주 맛도 그냥 보통 맥주였어요. 제 생각에는 맥주 공장 같은 곳에 가면 조금 더 맛난 맥주를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시면서 일본의 맥주 공장에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일본어로 들리는 왁자한 분위기를 느끼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숙소로 돌아와서 쉬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우리나라는 CU로 바뀌면서 사라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랜만에 패밀리마트 로고를 보니 반가웠어요. 편의점에 다양한 구색의 물건과 음식들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간단하게 커피 우유와 녹차를 사고 둘러보다 나왔어요. 여행 전에 트래블 원래 카드를 발급받은 후 엔화를 충전해서 다녔는데 현금만 받는 곳도 있지만 많은 곳에서 이제 카드를 받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을 갈 때는 여행 일수 곱하기 대략적인 소비 금액 이런 식으로 환전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돈이 남거나 부족하기도 하고 소매치기 등의 걱정도 있었는데 점점 여행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의 10%는 현금, 90%는 트래블 원래 카드에 넣어두고 필요시 ATM으로 인출 이렇게 사용했어요. 준비를 하고 이치란 라멘까지 걸어서 가기로 했어요. 먹는 것만큼 후쿠오카에서 많이 한 것이 있어요. 걷기예요. 정말 많이 걸었어요. 가고자 하는 곳이 버스나 전철로 가기에는 약간 가깝고 걷기에는 약간 먼 좀 그런 애매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날씨도 좋고 이국적인 느낌도 나고 해서 좋았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쾌적한 느낌도 들었어요. 이치란 라멘에서는 한 15분 정도를 서서 기다렸어요. 이곳저곳에 한국어 안내판이 있는 걸 보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같았어요. 들어가서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데 키오스크도 한국어가 있더라고요. 후쿠오카 대부분의 장소에 영어나 한국어 메뉴가 있어서 주문도 어렵지는 않았어요. 들어가면 이렇게 칸막이로 나뉘어 있고 기다리다 보면 음식이 나와요. 저는 약간 진하게 시켰는데 국물이 맛나더라고요. 약간 기름이 많아서 끈적해지는 돼지국밥에 라면을 넣어 먹는 그런 맛이었어요. 만족스러웠어요. 라면을 먹었으니 카페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여행을 할 때 굵직굵직하게 뼈대를 잡는 편이에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꼭 가보고 싶은 곳, 궁금한 곳 정도만 정해두고 틈새를 많이 두어요. 요즘 피해 여행 이런 짤이 돌던데 딱 그런 느낌입니다. 구글 지도로 찾다 보니 일본스러운 카페가 있어서 들어갔어요. 예전에 대만 갔을 때 일본 느낌의 카페에서 동으로 된 커피잔을 줬는데 여기도 주는 것을 보니 뭔가 일본에서는 동으로 된 잔을 즐겨 쓰는 건가 싶었어요. 커피를 한잔하고 주머니의 돈과 일정을 정리했어요. 캐널시티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후쿠오카 소년야구 제48회 선수 명단 같은데? 캐널시티로 가는 길은 제가 생각하는 일본의 느낌과 잘 맞았어요. 나카스의 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기에도 좋은 거리였어요. 캐널시티에 가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구경을 했어요. 지브리나 소년점프 등 애니메이션 굿즈를 파는 곳도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기에 좋아 보였어요. 캐널시티의 중심부는 캐널시티답게 운하의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분수쇼가 열립니다. 어릴 때 동네 분수대에서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멍하니 잘 보고 왔어요.
센트럴시티를 보고 숙소로 잠시 가던 중 돈키호테를 발견했어요. 원래 저녁 즈음에 갈까 했는데 한적할 때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본 김에 다녀왔어요. 간단하게 필요한 거 구매하고 숙소에 들렀다 찾아둔 우동집으로 향했어요. 일본 하면 우동이 유명하긴 한데 저는 그렇게 우동이 맛있는 음식인가 싶은 생각을 늘 했었는데요. 여기서 먹으니까 맛나더라고요. 한국에 돌아가면 휴게소나 돈가스집 말고 우동 전문점에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동으로 배를 채운 후에는 하카타역을 둘러봤어요.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았는데 딱히 당기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크로아상이 맛나 보여서 줄을 선 후에 겟했습니다. 다시 텐진역 인근 다이묘 거리로 왔어요. 약간 서울의 골목 많은 핫플들 느낌이었어요. 옷가게도 많아서 이곳저곳 들어가 봤는데 가격이 그렇게 싼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나왔어요. 한참 걸어 다니다 보니 발도 아프고 카페인도 필요했어요. 여행에서 아침부터 일정을 시작하거나 수면 시간이 적을 때는 오후 3시에서 5시 이때가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행에서는 이때 숙소에서 잠깐 자면서 재정비를 하거나 카페에 앉아서 한숨을 고르는데요. 딱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빵집 겸 카페를 찾아 들어갔어요. 1층에서는 빵을 고르고 2층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는 빵보다는 커피가 우선 목적이었는데 커피를 주문하니 컵만 주고 자판기에서 받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도 만족하면서 쉬다가 인근에 있는 로프트 백화점을 구경하다가 지하에 있는 카와미야 함바그에 왔어요. 철판에 달군 돌을 주고 구워서 먹는 방식인데 맛나더라고요. 이 집은 현지인분들도 대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밤에는 나카스에 있는 포장마차 거리와 다이묘에 있는 이자카야를 다녀왔어요. 포장마차 거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포장마차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간 곳은 앉아서 주문을 딱 한 번만 받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 앉아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험해 본 것에 만족하고 주변을 둘러보면 놀다가 다이묘 거리 쪽에 있는 이자카야에 왔어요. 걸어오면서 이자카야가 굉장히 많았는데 거의 다 만석이었어요. 저희가 들어간 곳도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이자카야 분위기는 왁자하고 즐거웠어요. 수산물을 주로 하는 이자카야였는데 주문을 하면 가운데에서 조리를 해서 음식을 주는 방식이에요. 대방어와 가라야끼를 시켜서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즐거움과 마지막 날이라는 약간의 아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간단한 안주와 맥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편의점에 들러 먹을 것 더 사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안 오기를 바랐던 마지막 날이 왔어요. 체크아웃을 하고 짐을 로비에 맡긴 후 인근에 있는 오호리 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관광객이 많아서 약간 복잡거렸다면 오호리 공원 쪽은 한산한 느낌이 들어 좋았어요. 아침을 먹기 위해 요시노야에 왔어요. 여기는 약간 김밥 천국의 일본 느낌이었어요. 간단하게 시켜서 빠르게 먹고 나왔습니다. 밥을 먹고 옆에 있는 마트에 들렀어요. 마트에서는 라면과 소스 등을 사기로 했어요. 편의점에서 먹었을 때 맛있었던 라면과 말린 유부, 구이용 소스 정도를 샀어요. 한국에서도 파는 것들이 많아서 막 담아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장을 다 본 후에 카페에 들렀어요. 발음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현금이 조금 남아서 배지를 사서 돈을 털었어요. 후쿠오카에서 마그넷을 사고 싶었는데 파는 곳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배지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가방에 바로 달아두었어요. 카페인 충전을 하고 오호리 공원으로 들어갔어요.
호수를 끼고 있는데 러너들이 많더라고요. 아예 러너용 도로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고 호수 한 바퀴 거리도 딱 괜찮더라고요. 다음에 후쿠오카에 다시 오게 된다면 러닝화를 챙겨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의 공원에서 뛰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일 것 같더라고요.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비행기 시간 때문에 발걸음을 돌렸어요. 순식간에 2박 3일이 지나간 느낌을 받으며 공항으로 갔어요. 몇 년을 살아도 한 도시를 제대로 알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2박 3일이면 다녀왔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시간 같아요. 공항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국내선 공항역에 내린 후 셔틀버스를 타고 국제선으로 가야 해요. 이 국제선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었어요. 그래서 공항에 와서 기다리더라도 약간 여유있게 공항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는 비행기도 짧았어요. 뜨고 잠깐 있다 보니 부산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에 착륙 후 집에 도착하니 저녁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어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 일정이 소화가 되는데 2, 3일 정도가 걸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다녀왔다는 것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첫 일본 여행 치고는 만족스러웠어요. 사람들도 친절했고요. 다음에 일본 여행을 다시 갈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 다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딱 드네요. 24년엔 전 어디로 또 떠나고 있을까요? 끝.